네, 오늘 발표할 것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줬던 것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좀 결국은 좀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강사도 오늘 모시는 강사도 만인데 33살이세요. 33살이신데 되게 탁월해서 하루에 한 달에 한 50개 정도의 강의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안 하고 5개를 줄이고 또 근무 시간에는 안 하고 이러는 거를 근무 시간에 부탁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인 인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저는 별거 아닌 제 강의도 아니고 제 발표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 바뀌고 회사의 운명이 바뀌고 또 역사가 바뀌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서는 강의하니까 오늘 또 시간 이렇게 보내서 그냥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운명이 바뀔지도 모른다.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한순간에 정말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회사 오셨던 황경혜 사모님도 아들이 막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한 계기로 무슨 장학금 같은 걸 당선이 되는 바람에 얘가 거기서 벗어나서 뭐 정말 하버드도 가고 막 빌 게이츠 재단에서 장학금도 받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바마도 같이 놀던 사람 중에는 지금 뭐 홈리스도 있대요. 옛날에 같이 놀던 사람 중에. 근데 어느 계기에 그 사람들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랜드에 가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경영기획 강의를 이 사람들이 12월에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어떤 연말 무슨 카드 세션이나 아니면 합창대회나 뭐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준비한대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냐면 외부 전화를 다 끊어버리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해서 연락이 잘 안 될 정도로 한대요. 목숨을 건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랬더니 이랜드 천사이래를 전통이 있는데 그 합창대회나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한 부서는 다음 해에 대박이 난대요. 중박이 아니라 한 번도 중박이나 소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대박이 난대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전통이 여태까지 이랜드 역사상에 깨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체감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간에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10% 20% 이렇게 진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혁신적이고 파괴적일 정도로 전혀 다른 판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13년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성과라고 보냐면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참 저분들은 정말 재능이 현저히 없구나. 사실은 마음속으로 경제적이고 산업적으로 재능이 현저히 없구나 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뭔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 올해 여러 군데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본인한테도 말 안 했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계속 쥐어짜면은 언젠가 또 이게 뭐가 짤것이 터지는 날이 있구나. 인생에는. 저 그거를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거나 보고서를 보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을 또 봤습니다. 사람들한테서, 개인들한테서.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어떤 통일성 없이 뭘 해온 것 같이 다 느낄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이현 사모님도 오시고 이현만 이사님도 오시고 외부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성장점을 건드려만 주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남들한테 없는 다른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터지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제가 느꼈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어떤 포인트만 딱 찍어주면 이 사람들이 폭발하겠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게 2014년에는 제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우리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돼서 힘을 다 모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다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정말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오늘 항상 말씀드렸던 미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션도
제가 항상 제 미션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아까처럼 일체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해나가려면 그걸 밀어주는 힘은 동기부여인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동기부여 요소가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심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는 나는 미션이 이겁니다라고 개인들이 전부 다 한 장씩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이에다 쓴 것으로. 나는 비전이 이겁니다. 종이 한 장씩 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쓴 것은 다 얼마든지 배포하는 비밀이 아닌 배포 대상이니까 요구하시면 우리 다 인사팀에서 배포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것을 꼭 한 장씩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저는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가는데 썼을 때는 정말로 달라지는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를 바꾸는 사람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주역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개인부터 저는 조직 비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동원이라는 개인에서 개인 비전이 있고 개인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된 겁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추정하겠는가?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공헌을 꿈꾸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냥 밥 먹고 애 키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세상에 우리가 뭔가 공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또 죽을 삶을 통해서 그냥 내가 왔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어떤 일을 저한테 맡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냈다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추종하고 또 인생에서 제가 제 팔자가 달라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들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탁월해진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탁월해지는 것들을 돕는 것들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돕는 것들 풍요로워지는 걸 돕는 것들 팔자가 바뀌는 걸 돕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죽으면 제가 순교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이 시작이 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 미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을 벌고 애도 키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을 많이 가고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명문대학에 보내서 좀 자랑도 좀 하고 노후에 여행도 좀 다니고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세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제가 가장으로서 공헌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로서 공헌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사장으로서 공헌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세상에도 제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공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 이것만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슬로건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 제시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게 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제시들은 어떤 비즈니스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 비즈니스 문화를 바꿔가고 싶습니까? 우리 제시들은 어떤 것으로 이 메디컬 업계, 의료기기 업계에 문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제시들은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정에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청사진을 다 만들어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점점 이제 각박해지기 때문에 또 회사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많은 마케터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고 진실성이 떨어지고 진정성이 요구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바라는 게 그 사람들이 뭘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그 회사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많은 그 네티즌들도 그렇고 SNS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제이시스가 도대체 어떤 업계,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내가 오늘 여기에서 기계를 세척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사람이나 회계를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발송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런 일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탁월하고 보람있고 공헌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포지션에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부하게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문화와 역사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내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있고 내 동료들의 삶을 바꿔주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내 일에 임한다면 정말로 내 일이 값지고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맥락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제20대 미션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 사내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달성하고 이를 널리 확장한다. 요지는 하나님한테 먼저 의지하겠다는 거고요.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질 거라는 걸 제가 믿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한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제20대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들 우리 물건을 구입해주는 대리점 딜러와 고객들 나아가서는 업계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행복과 풍요를 우리가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 머릿속에 인지하고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훨씬 더 고귀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약간 바뀌었죠? 약간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견이 있으면 개인 레벨에서 와서 해도 되고, 전체가 다시 모여서, 비전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그냥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회사. 제가 이걸 맨 먼저 5년으로 썼다가,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안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10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이대로 우리가 가면 제가 이걸 15년으로 또 바꿔야 되겠어요. 사원의 20% 이상이 목자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자기가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영적으로 내가 멘토가 돼서 멘티를 좀 케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되게 헌신적이고 되게 성숙해야 되겠죠. 사원의 20%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직원들도 좋고 바깥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를 내가 데리고 계속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정신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사원의 20%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전파하는 기업 이거는 우리 회사 미션과도 맞습니다. 100개 이상의 회사, CEO, 경영진, 관리자,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것. 저는 이제 100개 이상의 회사를 꼭 살면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개 이상의 회사가 되려면 CEO가 100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100팀이 필요하겠죠. 또 관리자 그룹들도 100팀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도 100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관리자, 실력 있는 전문가 그룹, 실력 있는 경영진, 또 실력 있는 CEO까지 해서 이런 100벌, 100세트를 우리 제이시드가 이 세상에서, 이 업계에서 태어나게 하자. 이것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사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업을 늘려나갔다. 또 많은 사람들의 팔자와 운명이 바뀌었다. 또 많은 사람들한테 풍요와 행복이 더 확산됐다.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예전에 창업할 때도 좀 쪽지에다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다녔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출력해서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보세요. 보시면 그분들 먼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원의 10% 이상이 유료 강사인 기업. 오늘 오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3살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저보다 더 한참 어려요. 이게 많이길 바랍니다. 많이길 바래요. 34살 정도. 그리고 저보다 10살 이상 차이 나면 저도 몇개 빠지거든요. 네, 33살이라 했는데,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오시는 강사님은 제가 볼 때는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하시고 되게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또 되게 공익적이신 분이에요. 공익적이십니다.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지 않는, 그런 분들의 버금가는 많은 정말 뛰어난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든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라고 그럴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불려다니면서 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어저께도
6시에 가서 7시부터 강의를 가면 집에 한 10시 정도에 왔습니다. 뭐 강의라 그래봐야 저는 뭐 별거 아닌데, 어쨌든 제가 왜 했냐면은 그것도 대상이 젊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대상이 유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 유학생들인데 누가 통역해주면서 했는데, 뭐 약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꿈을 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좀이라도 좋아지는 거라면 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 세상에서 하겠다는 미션하고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내더라도 가서 형편만 되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미션이고, 내가 미션을 열심히 하고 미션 하다가 죽으면은 제가 아까 순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바쁘면 못 가지만 뭐 어저께는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했습니다. 1인당 부가가치가 1억 이상인 기업, 1인당 부가가치가 되게 높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탁월해야 됩니다. 상당히 탁월해야 돼요. 상당히 탁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풍요를 가지고 그것들을 훨씬 더 유익하게 여유있게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즐겁게 일터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회사가 5천 몇백만 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가가치가 1인당 부가가치가 1억 이상 기업, 이게 이제 제 시스템 비전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다음, 제이시스의 경영 추정 가치. 우리 회사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공개되었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축복을 주심을 증명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믿자. 노력하자. 지금도 뭐 사실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100% 클리어된 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가 지금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일한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탁월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훨씬 더 높은 것을 보고 일을 해야 탁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우리나라에는 SK가 옛날에 옷을 했나, 뭐 옷도 팔았나 봐요. 중동에서. 그런데 그 중동에서 히잡이라 그래서 눈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이게 까말수록 고급이래요, 색깔은. 그래서 순수한 뭐 정말 절대 검정 뭐 이런 게 있대요.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걸 일본 옷은 그 검정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98점 몇 얼마인데 한국 옷은 92점 몇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 거를 못 따라잡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따라잡았냐면 맨날 일본 걸 연구했는데 일본 걸 따라잡으려고 안 하고 일본이 98점 몇인 건 알겠고 도대체 검정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했대요. 완벽한 검정이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거를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검정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노력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99점 몇이 돼가지고 따라잡아서 우리나라가 그 회사가 일본 시장을 다 역전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고 그걸 넘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 정도만 달성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보고 원천적인 것을 보고 갈 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충족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훨씬 더 열정적으로 높은 것을 보고 뛰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옛날에는 우리는 관계를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그래서 화를 제가 못 내가지고 바꿨습니다. 사람을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화를 내더라도 제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정직한 방법을 선택한다. 우리는 우리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풍족해질 자원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다. 항상 제로섬이 내가 저 사람 걸 뺏어서 누굴 죄 눌러서 정치해서 누굴 죽여서 꼭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블루오션 창의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훨씬 더 창조적인 발상으로 일한다면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빼앗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우리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각자의 업무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성과들을 냈을 때 남이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이
훨씬 더 성과가 많아서 오히려 그 부산물을 남들과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위치에서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꼭 제로성을 누구부터 뺏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좋게 만들 리더를 재생산한다. 저는 우리 제 식구들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10년 동안 탁월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탁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가 답답한 것도 사실 많이 느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탁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람한테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이런 걸 처음 느껴봤는데 2013년에 올해 처음 느껴봤는데 똑같지가 않고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 맨날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뭔가 올해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위에서 보면은 수면 아래에 있는 한 5m, 4m 아래에 있는 것의 이어도나 심해 2000m나 다 똑같이 수면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어도처럼 수면 아래까지 모가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제 어떤 우리한테 트리거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수면을 위해서 박차고 올라가지 않을까. 수면 위로 올라가고 나면요. 땅바닥 심해 2000m하고 수면 위 1m하고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2001m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면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올해 2013년도에 개개인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치가 되게 큽니다. 우리는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도와서 감동을 제공한다. 공생하고 상생하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로섬하고의 반대인데 상생해서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꼭 라이벌, 경쟁, 죽여야 되는 존재, 밟아야 되는 존재를 보지 말고 최대한 이들을 존중하고 최대한 이들을 흡수해서 동참시켜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보자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명의식을 돈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돈입니다. 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위대한 사람들은 돈보다 뛰어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보다 뛰어난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명의식인데 우리가 돈을 넘어서는 그런 사명의식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10억의 돈이 있으면 10억보다 더 큰 신념과 사명의식이 여러분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100억의 재산이 있으면 100억보다 더 큰 돈보다 사명의식이 작으면 졸부거든요. 졸부. 돈보다 사명의식이 작으면 돈이 1000억 있으면 1000억보다 더 큰 신념과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위대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지 절대 우리가 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존재지 돈이 우리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현재 우리 회사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회사가 오늘 없어지면 좀 많은 고객들이 불편합니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서비스가 AS 서비스, AS 불편하겠죠? 여러분들이 QC하죠? 뭐하죠? 제이시스가 없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이시스의 어떤 품질 상태만은 정말 좋았는데 그 회사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이시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에이스 그 사람들 정말로 정말 스마트했는데 아깝다. 그 회사는 정말 이래 했는데 아깝다. 또 제이시스 같은 회사를 찾는데 그 회사 없으면 여기 또 있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 없는 그 제이시스 같은 회사를 대체시킬 만한 회사를 찾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조직이 정말 힘들어질까? 내가 없어지면 나 같은 사람을 찾는데 이 조직은 대단히 곤란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지면 이 조직이 정말로 많이 곤란할까? 정말로 이 조직은 내가 없어지면 정말로 나를 대체할 사람을 찾는데 정말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가 정말 그럴까? 이 선상에서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잠깐 아까 제가 만드는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표는 박소 본부장이 만들고 제가 좀 더 따랐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미연 씨도 어드바이스 해주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수익 프론티어 곡선입니다. 수익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로줄이 고객의 지불 의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회사가 정말로 시장에서 중요한가? 우리 회사가 정말로 시장에서 중요한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의 지불 의사가 이렇게 세로 곡선으로 있고 아래는 상대적인 원가 지위라는 아래 하단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의사항은 여기 하단표가 있죠. 그래서 이 이론은 이 라인에 걸려있는 기업 이외에는 다 망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산 제품이 저는 대강 제가 여기에 있다고 찍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우리 귀금속이나 브랜드 물건 사치품에서 봅시다. 에르메스가 루이비통보다 고급인 거 맞죠? 맞죠? 예, 저 잘 몰라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르메스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고객이 있는 반면에 가장 많은 원가를 제품에다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박는다든가 순금을 박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희귀한 어떤 소재를 사용한다든가. 루이비통은 에르메스보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지불할 생각은 없으나 비교적 많이 보급이 되니까 에르메스만큼의 많은 비용을 비용 원가를 여기다 투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찌는 에르메스나 루이비통보다는 사람들이 지불 의사가 더 낮으나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나 실질적인 투입 원가도 그만큼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부가티 같은 것들, 롤스로이스 같은 것들은 아주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해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벤츠나 BMW는 아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가격에 고객들이 구입하려고 하나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가 낮습니다. 또 렉서스는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고객들이 구입하려고 하죠. 벤츠보다. 그러나 원가는 더 낮습니다. 토요타가. 더 낮은 건 제가 아는 게 타타 자동차라고 써놨어요. 타타 자동차는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인도의 타타 자동차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더 낮은 고객의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원가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을 국산 제품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이 제품은 어떻습니까? 원가는 누구랑 같아요? 거의 벤츠하고 렉서스 사이에 있죠. 그런데 지불 의사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낮은 곳에 있죠. 제가 이 표를 그려왔는데 자, 우리 메디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칸델라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칸델라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칸델라보다는 시네럴이 좀 더 덜 고급스럽다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이 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최적화 문제, 원가 문제, 최적화 문제, 대량 생산이 안 되는 어떤 규모의 경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원가가 특별히 더 싸지도 않으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회사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회사는 같은 가격에 팔리는데 원가가 훨씬 더 낮죠. 여기에 있는 회사하고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회사는 재료비가 똑같은데 훨씬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사는 잠재적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이 회사한테 망하든지 이 라인에 있는 어떤 회사들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훨씬 비싼 가격에 만들어야 되고 훨씬 싼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산 제품들이 지금 많은 제품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니시스도 그렇지 않을까? 왜?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원가를 줄여야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품질의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세련된 마케팅이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다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산 제품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뭐냐면 더 고급스럽게 팔리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브랜드는 더 고급 브랜드야, 고급 브랜드야, 고급 브랜드야, 고급 브랜드. 근데 고급 브랜드라고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부품이 더 들어가죠. 안에다가 파워메탈을 내장한다든가, 훨씬 더 비싼 암을 쓴다든가, 미국 라드를 써야 된다든가, 클리브랜드의 비싼 그 큐를 쓴다든가, 전부 다 중국제 모듈을 쓰지 않고 미제 모듈을 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곳을 가려고 하나, 이것은 재료비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이 고객의 지불이사를 끌어올리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다 옮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옮겼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이 물음표 자리입니다. 이 물음표 자리.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쪽은 우리 위치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보다 고객 지불 의사를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고객들을 많이 더 동참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와 안심감을 준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없는 새로운 발상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불 의사를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동시에 원가를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해관계자들, 우리한테 납품하는 사람들하고의 유대관계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많은 재고를 가져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공유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어떤 품질 기법들이나 생산 기법들이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수해 준다든가, 또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항상 섬김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그냥 제공해도 너네 정도 되면 이렇게 해주겠어 라는 어떤 감성을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설계부터 다시는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을 설계 단계에서 동참시켜가지고 그 설계 변경에서 나오는 그 원가 상승을 줄인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여태까지 우리가 시행착오했던 모든 리스트를 책으로 만들어서 항상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기존 리스트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검증하는 공식적인 시간을 가진다든가, 기존에 우리가 수정 변경했던 주변 설명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변경했던 것들의 이력을 한 번씩 다 검토하는 시간을 거기다 가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가를 줄이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활발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마케팅이나 이런 관리 비용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남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회사가요 되게 많죠, 여러분들. 제품 이름을 한 100개쯤 쫙 늘어놓으면은 이 제품이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를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상황이 꼭 비단 우리 메디칼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정말로 많은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급여 문제로, 급여, 비급여, 포괄수까지 문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미용 쪽으로 많이 옵니다. 포트피플처럼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들이 평균 수익률이 다 떨어져서 되게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중고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보상 판매를 전제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 만든 것을 케이스만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참전하는 회사도 무지하게 많고,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나가서 또 만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제품을 다 내놓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두세 부류로 나뉠 건데 뭐 하이엔드 제품이야 그렇다 치고 그냥 싸면 돼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싸면 돼. 누구 건지는 잘 몰라. 또는 되게 싼데 믿을만한 회사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현대에서 자동차가 나오거나 삼성에서 나왔으면 핸드폰이 되게 싸도 믿잖아요. 일단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뒷감당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 보는 중소기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제품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려운데 의사는 더 어렵죠.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의 스펙들을 다 기억하고 특징들을 다 알아내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저는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개별 제품 하나하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빨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 미래의 우리 제이시스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제품을 홍보해도 알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저도 지금 제가 42살인데 제가 한 35살 때는 막 정말로 팽팽팽팽 돌아서 이론을 막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우리 IPL도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주고 정말 처음엔 제가 다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귀찮아요. 이해하는 게 귀찮아요. 새로운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업계에 들어갔을 때는 원장님들이 의사인데 왜 이렇게 의사들이 잘 모르지? 하고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사인데도 이렇게 지식이 없지? 하고 이렇게 의아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나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잘 알았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점점 귀찮아져요. 옛날보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브랜드,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코스트코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코스트코. 그다음에 한살림 가시는 분 있어요? 한살림. 예. 코스트코는 여러분들 왜 갑니까? 많이 사면 싸. 맞죠? 많이 사면 싸. 이미지가 있죠. 코스트코 뭐 하는 데예요? 많이 사면 싸. 플러스 입구에서 샌드위치 핫도그 싸. 네. 뭐 그런 거죠. 많이 사면 싸. 그러면 한살림 왜 갑니까? 여기는 다 유기농이야. 그러면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이미지가 딱 있어요, 머릿속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천엔샵 왜 갑니까? 1,000원 주고 쓸만한 뭔가를 사러 가는 거죠. 쓸만한 뭔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가 뭐 하는 곳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제이시스의 미래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이시스 하면 고객들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개발품입니다. 제이시스 뭐 하는 회사지? 걔네들 이런 회사야. 그게 우리가 남다른 목적입니다. 제이시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하는 사람이. 남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하는 사람들이 싸구려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케아 말씀드렸죠. 우리는 결코 싸구려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들은 아주 낮은 가격에 최고의 물건들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서 그들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말이 멋있죠, 말이.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싼 걸 판다는 얘기 다시 하면은. 말이 멋있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떤 목적에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의 행동들이 대단히 고귀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뭐 하는 사람이세요? 머리 잘라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음식 팔아요. 그래요? 이거 하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머리를, 어떤 사람의 자존감을 이렇게 올려주는 일을 한다. 자존감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사람의 머리 잘라요. 자존감을 올려주는 일을 합니다. 뭐예요? 음식 팔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건강을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가 그 마트의 사장이 왜 이 마트를 자기가 만들었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먼저 마트가 산속에 있거든요. 먼저 마트가 산속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7km 정도 떨어진 민가에서 손님이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민가가. 근데 왜 거기다 만들었냐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트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공헌하겠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워낙에 마트가 없어서 7km 떨어진 데도 흑자예요. 정말 20km씩 와요, 20km씩. 와가지고 1km씩 제껴가서 싹 가는데, 여하튼 되게 그냥 물건 팔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지역에 자기가 정말로 공헌하겠다. 이 지역 사람들한테 공헌하겠다. 이 마트에서. 하다못해 술집에 가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자카야라고 그래도 일본, 우리나라 지금 호프 소주방 이렇게 봅시다. 이자카야인데 이자카야에서 일본을 건강하게 뭐 안주나 이런 것들의 칼로리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위생이나 이런 것 다 자기들이 신경을 써서 고객들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술 팔아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이시스도 제이시스 하면 고객들이 도대체 어떤 이미지를 우리한테 떠올릴까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혼연일체해서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속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도 우리가 아까 우리 포지셔닝에 맞게 만약에 원가 절감이면 나는 더 싸게 더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내 포지션에서의 내 어떤 자부심과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이시스의 시장 목적을 제가 한번 써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 제이시스는 이런 시장 목적을 쓸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어떤 계획과 전략은 항상 핵심 역량에서 나와야 되는데 개인의 레벨에서는 개인한테는 핵심 역량을 강점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강점. 근데 강점은 항상 재능이 아닌 것은 강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재능이 아닌 것은 강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이 아닌 거. 오늘 제가 우리 신관영 과장님이 기도문 읽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을 잘하고 많이 하잖아요. 빨리 하고. 근데 우리 신관장님은 저처럼 말을 따발총처럼 이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대신에 저 신관영 과장님은 준비하고 항상 이렇게 미리 대책을 세우는 분이거든요. 꼼꼼하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 같으면 그냥 닥쳐가지고 했을 건데 또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읽었어요. 기도문 읽는 목사님들도 많고 실제로 기도문은 읽는 것도 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읽으라고 하는 교회도 있을 정도인데 뭐 기도문을 읽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하튼 스타일이 다른 거죠.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저의 재능으로 강점을 만들고 그것을 핵심 역량으로 삼는 거고 우리 신관영 과장님은 자기의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 핵심 역량으로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성과가 더 많이 나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팔이 세서 팔 운동을 해서 금메달 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세서 다리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목이 좋아서 우리가 배운 대로 손목으로 홈런 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좋아서 허리로 홈런 치는 거예요. 홈런만 치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제이시스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오시는 강사님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이시스의 장점이 뭡니까? 저는 제이시스의 장점으로는 우리 구성원들이 대단히 로열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심이 높은 직원들이 많다. 그리고 지극히 충성심이 높은 층도 타 회사에 비교해서 상당히 두껍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근데 우리가 되게 럭셔리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 조직에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되게 럭셔리하고 비싼 고급 사치품을 팔 수 있는 이 조직은 아니지 않는가, 제이시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써본 겁니다. 제이시스는 시장의 혁신 리더로서 우리 제이시스는 항상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품도 똑같은 거 안 하고 새로운 거 자꾸 시도하고 새로운 모듈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우리 이 개발 연구소에서 연구팀이 맨날 아주 괴로워하는데 좀 남들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좋은데 자꾸 이상한 걸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제이시스는 시장의 혁신 리더로서 인트라셀 같이 안티렉스 같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중명품 브랜드를 지향하여 아까 제가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렉서스가 있는 위치였어요. 또 구찌가 있는 위치였어요. 렉서스, 구찌. 대중명품이죠. 렉서스 대중명품이죠. 구찌 대중명품이죠. 대중명품 브랜드를 지향하여 높은 품질을 원하지만 렉서스 품질이 높죠. 여러분들. 구찌가 품질의 문제는 아니죠. 에르메스하고. 높은 품질을 원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에서 오는 최고 수준의 안심감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과 함께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고까지 최고 수준의 안심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가 홈플러스로 바뀌니까 매출이 2배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주인도 그대로고 파는 물건도 그대로고 내부도 그대로인데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이 손님들의 안심감이 달라진 거거든요. 우리 동네 마트 이름이 금마트였어요. 금마트. 손들었죠. 근데 그게 홈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매출이 2배가 됐어요. 스텝도 다 그대로예요. 뭐만 달라졌냐면 먼저 유니폼이 달라졌어요. 앞치마 색깔이 달라졌고 그 냉장고 위에 있는 그 컬러가 다 바뀌었어요. 그 정도예요. 이틀인가 3일 리뉴얼 하고서 다시 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달라졌겠어요. 근데 매출이 2배가 넘었어요. 계속 한 번 넘은 게 아니라 계속 2배가 넘어요. 결국은 뭐냐면 주부가 생각하는 안심감이 달라진 거예요. 안심감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안심감.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지불 의사, 고객들이 더 높은 지불 의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 자체가 주는 안심감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자체가 주는 높은 품질에서 오는 최고 수준의 안심감.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어떤 품질입니까? 제품 품질도 품질입니다. 사후 품질도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 품질도 품질입니다. 모든 것이 품질이고 하다못해 물류 품질,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성 품질까지 다 품질입니다. 높은 품질에서 오는 최고 수준의 안심감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고객들과 함께하는 공헌 활동으로 직원과 고객들 모두에게 공익적 보람을 제공할 것이다. 이거는 올해 2014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 회사가 공헌을 할 때 고객들의 이름으로도 하고 고객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공헌 활동을 많이 해서 이들한테 자기들이 이 세상에 대단히 유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고객들한테 우리가 물건만 팔지 말고 그분들을 동참시키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직원과 고객들 모두에게 공익적 보람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그 주니어 보드에서 갔다 오셨잖아요. 그 봉사. 대단히 뿌듯하지 않으세요? 누가 대장이었어요? 슬기 씨? 슬기 씨 이번에 갔다 오셨죠? 같이 하는 거. 뿌듯하지 않으세요? 갔다 오니까? 안 갔다 오셨어요? 되게 뿌듯해요. 거기에 있는 꼬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좀 농담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 또 왔구나, 또 상대해줘야지. 자기들이 봉사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찾아오거든, 그 정도는. 이 사람들 또 왔으니까, 우리 파이팅 한번 하자.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람과 기쁨을 줬다 이거지. 맞잖아요. 사실은 걔네들이 그거 만들어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기쁘다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을 직원들과 고객들한테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도 행복해요. 도움을 받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 작은 돈으로, 그 작은 성의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기쁨을 줬잖아요. 한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어디 여행 가도 그런 식의 엔돌핀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들은 우리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 결과로 JCT는 점점 강하게 성장할 것이며, 고객과 직원과 업계는 더 풍요롭고 긍지를 가지며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 4년 정도 지나면 중국 제품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상륙해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이름도 모르는 제품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 JCT가 하나하나의 제품명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아주 고비용과 판매 비용이 아주 고비용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되게 작습니다. 그 전에 JCT라는 브랜드를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객들한테 주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JCT 하면 떠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SNS 등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을 동참시켜서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많이 우리 쪽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고 경영 계획을 이따가 만들 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혁신 리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새롭습니까? 대중 명품 브랜드. 우리가 대중적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까? 우리 제품이 명품이라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습니까? 아까 렉서스 얘기했죠. 렉서스가 롤스로이스처럼 고급차는 아니지만 명품이야 그러면 사실은 톰질러는 명품 아닙니까? 렉서스 롤스는 토요타 차가 고장 안 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차도 고장 안 나지만 부담 없는 가격, 최고 수준의 안심감.
각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안심감과 부담 없는 가격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어떤 경영계획과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의 업무의 방향들이 정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 사원이 한 점을 향해서 정렬할 때 우리가 3배, 5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런 성과를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과거보다 조금, 일본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 판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말씀, 고객들은 다른 기업과 우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최고의 발명품, 개발품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 목적에 대해서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정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JC의 제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사용할 때 안심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도울 것이다. 고객이 자신의 고객한테 제품을 사용할 때 안심을 해요. 우리 예전에 혹시 초창기 멤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키를 누르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불쾌하게. 더 놀라운 일이 다카이 선생님이 일본에서 납품을 했는데 키를 딱 꽂았더니 키가 A타입, B타입인데 우리가 말 안 하고 B타입을 넣어가지고 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카이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키가 안 들어가니까 키 잘못 가져왔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왜냐면 돌아가서 돌렸으면 안 켜질 수가 있는데 우리 초창기 그랬거든요. 정말 기가 외국인 없죠, 외국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고객에게 사용할 때 안심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자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가 만드는 이 제품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거다. 재밌는 영화 보고 너 저 영화 꼭 봐. 맛있는 음식 맛집 가고 너 거기 가서 꼭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기분을 우리 고객들한테 느끼게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이 제품 사용 과정에서 얻은 유용한 지식을 다른 유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도울 것이다. 이건 제가 약간 SNS도 좀 머리에다가 두고 쓴 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의사들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김원장이면 김원장 메서드 이렇게 해주면 되게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또 되게 인터내셔널 하잖아요. 우리 고객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회사의 어떤 스킬들을 가르쳐줄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남들이 고맙다고 말을 할 때 또 다른 전문적인 보람을 그들이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품의 안정성과 가능한 기능의 범위, 트렌드 적합성이 높은 수준의 품질을 말이 복잡한데 제품의 안정성이 높은 것, 또 가능한 기능의 범위가 높은 것 이번에 울트라셀 같은 겁니다. 기능이 3개 달렸죠. 우리가 특별하게 차별화 요소가 없으면 1+1으로라도 늦춰주자는 겁니다. 또 트렌드 적합성이 높은 수준의 품질을 바람직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를 진심으로 힘써서 고객이 풍요로워지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고객들이 세대 살 가격으로 한 대 살 가격으로 만약에 3대나 2대를 사면은 이들이 가진 돈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더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우리 회사에 오면은 1억을 가지고 모든 장비를 다 사고도 병을 런칭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이너시아 장비를 사면 하나 가지고도 1억에 못 샀는데 우리 회사 거는 1억을 가지면은 다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IPL 종류 하나 사고 그다음에 울트라셀 이제 하나 사고 CO 트레이저 사고 큐 사고 4개 다 사도 1억 정도면 우리 맞춰줄 수 있잖아요.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창업 자금이 옛날에는 한 5, 6억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우리가 되게 불쌍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시장이 주류예요. 앞으로는. 이때 이걸 갖다 충족시켜주면서 안심감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대체 누구냐. 앞으로 이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 회사가 다 먹힐 거예요. 누가 그걸 하든지 간에 그 회사한테 미국 회사건 어느 회사건 중국 회사건 다 사실은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요소로 고객 가치 추가를 추구할 것이다. 여기 제품만 새로운 게 아닙니다. AS, 영업, 마케팅, 영업 관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 회계, 모든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서 고객들을 놀래켜 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들이 업계와 세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고객과 업계가 더 금지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 그 내용 다시 뒤집어서 쓴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닙니다. 풀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업체를 존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힘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제이시트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이시트 뭐 레이저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이시트 세상이 좀 더 좋게 되는 것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산업계가 훨씬 더 신뢰 있게 만드는데 우리는 공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가치 창출 시스템의 키워드 3개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뭐 저는 제안이에요. 제안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서 될지 안 될지 저도 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경영계획 쓰듯이 이렇게 써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품질에서 서비스에서 광고에서 모든 면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고객의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6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이거 왜 이렇게 싸? 하고 말이 나오려면 가치가 높아야 되겠죠. 6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죠. 1억입니다. 여러분 1억이 쌉니까 비쌉니까? 1억. 아파트 50평인데? 잠실인데? 싸죠. 이상한 거지. 무슨 유령이 나오는 거지 여기는. 잠실 50평 1억이면. 예상보다 훨씬 더 저렴하려면 우리가 나머지에서 가치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럭셔리하게 충분히 올린 다음에 실제 가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싸? 고객이 우리 제품을 보는 순간에 가치를 다 이해하고 나서 제품의 가격을 듣는 순간에 헐값에 팔리고 있는 걸 눈치챌 수 있게 그만큼 가치를 높이고 원가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4년도에 가치 창출 시스템으로 키워드가 고객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고객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거 명심하세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은 무조건 싸게가 아닙니다. 업계와 세상의 공식적인 기여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업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게 왜 가난하냐면 신뢰가 없어서 가난해요. 우리 업계도 그렇죠. 뭐 의사하고 의사가 별로 이렇게 신뢰 안 하고 업자도 업자 신뢰 안 하고 의사와 업자 하다 보니까 공무서하고 회사도 신뢰를 안 하죠. 신뢰가 없으면 비즈니스 규모가 작아집니다. 업계와 세상에 우리가 공익적인 기업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올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자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뒤에 되게 긴데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해서 되게 긴데 이거는 제가 한번 상무님께 한번 보내드린 거고요. 앞단만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로 이렇게 올해 내년도 2014년도 경영계획을 짤 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한번 짜본 건데 크게 세 가지 이 화두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꽤 믿을 만한 기업 품질에서 서비스에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꽤 믿을 만한 기업 예상보다 훨씬 싼 제품 가격 가치와 가격의 언밸런스를 만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다 들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최대한 벌리자. 공익적인 기업. 그래서 꽤 믿을 만한 기업으로 가치를 하나 내놨습니다. 품질에서 꽤 믿을 만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목표 불량률이 1년간 장비하고 IPM 핸드피스에서 9% 이하. 제품의 수정 변경의 최소화를 위하여. 제품의 수정 변경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개발에 동참시켜야 돼요. 판금업체, 디자인업체, 또 세일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있는 고객들,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대점 딜러들, 최대한 많은 업체들을 동참시켜야 수정 변경이 적어집니다. 판매 후에 품질 향상. 우리가 판매한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품질들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판매 후 품질은 제품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들 사용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용성 정보를 서로 공유시켜가지고 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판매 후에 성질을 향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판매를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뭐 3, 40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죠. 그 3, 40나라에 있는데 이란에 있는 어떤 닥터가 우리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어느 나라에도 되게 고가고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만만한 제품인데 되게 고가라고 샀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해외 사업가가 뭐 이건 여기서 나오네요. 이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에서는 고객과 대리점을 안심시키기. 불량 대처 시간을 우리가 좀 노력한다든가 대처 후 확인 전환을 한다든가 또 정기 연락해서 확인한다든가 정기 관리를 시행한다든가 또 구매 후 감사 연락 방금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해외에다가 직접 우리가 손으로 쓴 편지로 당신이 구매를 한 우리 제품 당신 우리 제품 구매하셨는데 대단히 탁월한 결정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손편지도 좋고 아니면은 프린트된 편지도 좋은데 이메일도 좋지만 직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내줘서 구매 후에 이 사람들이 안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고객들이 해외 최종 고객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AS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자. 이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대리점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대리점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각국 대리점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일단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 정보 개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람들한테의 최종 고객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교섭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량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정부 무역기금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용해서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우리 시책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자기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대를 해준다던가 하는 정책들이 장치 개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현지의 고객까지도 우리가 좀 케어하고 보호하자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말했던 SNS를 통한 정보 교환, 대리점을 기쁘게 뭐 이런 것들도 또 우리 공익적인 기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익적 브랜드의 정체성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것도 저는 핵심 영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 하고 있는데 업계를 그것을 확장시키는 일인데 우리 JC사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익적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을 하자. 전사가 참여하는 공익활동을 또 많이 하자. 전사가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겉으로 막 공익적인 걸 해봐야 다 안 속아요. 다 들통나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정말로 봉사하고 우리 자체가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껴보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거지. 남한테 보이려고 뭐 사진 찍고 물론 사진 찍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고도 사진 안 찍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식구들이 최대한 맛봐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싼 제품 가격, 가치와 가격의 어밸런스. 예상보다 훨씬 싼 제품 가격을 만들려면 예상을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예상을 높이고 우리 저 가상이 오셨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고객의 지불대상 금액과 가격 사이의 간격을 극대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용 절감과 협력 제공으로 납품업체, 납품의사, 원가 자체를 낮추기.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한테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협력을 제공하고 또 설계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섬기고 흡수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의 납품 의지를 좀 낮추기. 또 낭비 제거 캠페인 실시 지금 우리 인사총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최종 고객에게 본사가 기대하는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유도하기. 실제 우리 회사는 대중명품을 지향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는 그냥 명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는 기업 대리점들한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관리는 정확한 수치로 자신들의 현 지표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 운영한다. 일하기 좋은 분위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인사나 관리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지침 대여서까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경영계획 작성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무엇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서 염두에 두고 그것을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방법으로 하면은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새로 잡은 목표가 지금까지 안 해본 목표라면, 안 해본 새로운 목표라면, 해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야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해본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 새로운 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작성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사용해본 방법이냐, 그렇지 않은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짧은 기간에 중간 성과들이 도출되는가, 어떤 것은 6개월 인터벌로 나오고, 어떤 건 1년 인터벌로 나오고 있지만, 뭐 일주일이 없는 한 달이 없고 한 달이 없는 한 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또 이틀 단위로 여러분들이 기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짧게 기획해서 최소한 한 달 또는 3개월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은 산출물들이 모니터링 될 수 있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경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지식을 생산한다. 사실 결과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죠? 결과는 뭐 우리가 뭐 내년에 1조 하겠습니다. 이래도 그 결과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실행인데요. 결과를 만드는 실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만드는 건데, 그 실행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그걸 만약에 달성했으면 지식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행을 어떤 식으로 앞에서 발표할 때 나는 이런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나는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행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지식 공유돼서 다른 사람도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식이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는 AAR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개인 단위에서 AAR 하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에서는 AAR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전략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워크숍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극처럼 하셔도 좋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경영 목표를 써놨는지.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에 제대로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타 부서와의 연합 프로젝트를 중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조직의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부서하고 부서 간 사이를 누가 메꿔주냐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업무가 있고 남의 업무가 있는데 그 중간 업무는 네 업무도 아니고 내 업무도 아닌데 이 업무들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묶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조직의 어떤 그 특별함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 부서와 연합 프로젝트를 중시해서 뭐 올해 많이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너무 지금 강사님 실례인데 너무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강사님 뒤에 오셨습니다. 잠깐 제가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고